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는 5.15% 하락한 444.2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영상과 이전 영상에도 꾸준하게 주총 전까지는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1선의 지지를 받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일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상 캔들을 그려놨습니다. 내일은 이 오늘의 음봉 사이의 구간에서 놓을 것으로 보여지면, 다음 주총날 당일에는 이렇게 아랫꼬리가 이 빗각에는 무조건 한번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찍어야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리고 주주총회는 현지 시간 11월 6일 오후 3시에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진행되며 라이브 스트림으로 공개까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7일 오전 6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의 숫자는 23입니다. 극단적인 공포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겁을 먹을 때가 아니라 바로 탐욕을 부릴 때라는 시점이죠. 시장이 이렇게 짓누르는 큰 이슈는 바로 역시 셧다운 문제입니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으니 투자 심리가 살아날 리가 없죠. 하지만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까지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월가의 경고인데, 최근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기관들이 동시에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다 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 주식이 현재 엄청나게 고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IMF 총재, 제롬 파월 연준의장, 영국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죠.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이들의 말하는 조정 폭과 기간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걸쳐서 10%에서 20%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고작 10에서 20% 하락이라면은 그게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불과 작년에 85%라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대폭락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폭락장에서도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믿고 버텨낸 우리인데, 그럼 우리에게 1, 2년에 걸쳐서 10%의 하락은 조정도 아니고 그저 애교 수준의 가벼운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테슬라는 하루에도 10%가 오르내릴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에는 벌벌 떨 필요가 없고, 그런 거는 그저 겁먹은 개인들의 물량을 헐값에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기관들의 흔한 전략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고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주가가, 만약 테슬라도 오늘처럼 하락한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만에 하나 테슬라가 이유 없는 공포로 30%의 하락으로 폭락을 한다. 이건 폭락이 아니라 완전 땡큐, 줍줍 박앤세일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는 없고, 그냥 하락을 한다면은 그냥 줍줍하는 기회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저 묵묵하게 쓸어 담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은 이제 잠시 줄이고, 이제 테슬라 얘기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뉴스를 검색하면은 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되니 많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로 다가온 주주총회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의 안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은 99.9%는 통과가 될 것이다. 시장의 분석가들이 대부분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시장의 통과 가능성 예측치는 무려 90에서 95%가 됩니다. 극도로 높은 수준이죠. 이건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리더십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신임 투표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할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18년에는 73%였고 작년 24년인 때는 이제 72%였습니다. 주주들의 뜻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약속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2%의 숫자에는 테슬라 전체 주주의 40%에서 45%를 차지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에서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더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투표권 16%의 지분입니다. 그럼 이 72%와 16%를 합치면은 거의 88%, 거의 90%에 육박한 수치인데, 이러니까 거의 통과될 확률이 90에서 95% 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 될 확률은 거의 크게 잡고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슈와브의 일부 ETF처럼 반대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강력한 지지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주분들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주총 결과가 나오면은 어떤 기관들이 반대를 했는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 명단이 나오면은 소요메릿은 찰스 스왑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급여 패키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자산을 옮기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표의 힘이고 주주의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명확합니다. 보상안은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통과가 확정되는 순간 테슬라를 짓누르던 마지막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펌핑할 것입니다. 보상 패키지 통과가 단기적인 주가 펌핑의 요인이라면 이제 테슬라의 압도적인 펀더멘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미 시장인데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끝나면서 보조금이 없이는 수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은 판매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지만 보조금이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테슬라는 이미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들의 점유율까지도 모두 뺏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의 점유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델 Y가 17,972대, 모델 3가 5,597대, 총 23,569대를 판매를 하였고, 나머지 8개의 차종이 합친 숫자가 28,525대입니다. 테슬라 한 개의 회사의 판매량이 압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FSD 버전 14가 사이버 트럭에도 배포가 되기 시작을 했고, FSD 구독을 선물하기 기능까지 생겨가지고 강력한 마케팅 툴까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다수의 사이버 트럭이 포착이 되었는데 해외 최초 공식 출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FSD 출시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자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경쟁자로 불리던 BYD는 4년 만에 최대 분기 수익의 감소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멈추자 BYD도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호주 시장 데이터만 봐도 모델 Y는 18,000대가량, 2위가 BYD인데 C-라이언이 8,500대입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유일한 고칠거리가 청원했던 유럽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 들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과 폭스바겐, 벤츠 같은 현지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망한 대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진짜 전쟁터인 미국과 중국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 상하이 엑스포에서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공개가 되고 옵티머스까지 전시가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 집중하고,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에 집중을 해서 아시아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테슬라는 미국 시장을 압도하고 경쟁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펀더멘털을 보고 이제 테슬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결심할 때 남들이 뭘 샀는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트는 이제 테슬라를 1조 3,400억 원어치, 비중을 무려 12.71%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캐시우드의 투자 철학과 일치한 파괴적인 혁신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들고 가고 있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 7천억 원어치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의 열정적인 옹호론자입니다. 캐시우드가. 그래서 비트코인에 100만 달러 전망까지 하면서 이렇게 코인베이스를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비중을 크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정보일까요? 이건 이미 결과일 뿐입니다. 캐시우드가 수백만 주를 매수한 뒤에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후행성 정보입니다. 후행성인데요. 여러분이 이 리스트를 볼 때쯤이면 이미 뭐 올라갔거나 상승을 해서 아직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 같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 진짜 투자 고수들은, 진짜 돈을 번 법들은 이 리스트 왓이 아니라 왜 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넥스트 다음 종목을 무엇을 살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잡은 이유, 그리고 로블록스, 그리고 이 가격에 탈 수 있는 편입한 근거, 그런 근거들이 담긴 147페이지의 분량의 핵심 보고서가 따로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핵심 섹터가 나눠져 있는데, 모두 총 10가지 섹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테슬라가 왜 그 중에 4가지를 모두 독점하는지, 그 근거가 수치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받아보는 그 자료인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 바로 에너지 저장과 AI, 그리고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진짜 미래입니다. 이런 핵심 정보를 모른 채 도이치뱅크가 목표 주가를 뭐 440달러에서 4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런 뉴스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00달러도 부족하고, 옵티머스가 나오게 된다면 뭐 2000달러도 우습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금방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테슬라의 캐시카우, 바로 에너지 부분 메가팩입니다. 이 부분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 AI, 에너지 저장 장치, 블록체인 등 관련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다음 넥스트 종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는 이런 보고서를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번역까지 되어 있는 아크인베스트 보고서를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아래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신 뒤 링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면은 이 체크 한번 눌러주시면 섹터별 단기 종목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서 생존을 넘어서 화성 개발과 달의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에서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의 일생 동안 완성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백히 인류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셧다운 문제나 월가의 경고 같은 단기적인 소음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줍줍 하기만 하면 되는데, 헤드라인에 겁먹는 개인 투자자가 되지 마시고 그 이면의 왜를 꿰뚫어보는 베테랑이 되십시오. 넥스트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을 얻고, 그게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147페이지의 핵심 보고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남들이 다 아는 결과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are approaching the Korangi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a 185 megawatt, 370 megawatt hour system, just outside Korang, Victoria. This project is one of the first in a long line of grid-forming battery storage projects that will unlock more renewables for the national electricity market. There's an abundance of clean energy in the area, solar especially, but the transmission network in the area faces operational challenges as a result of low system strength, which is limiting the amount of renewables that can connect to the existing infrastructure. System strength is the measure of the grid's resilience, so its ability to resist changes to the network as a result of a disturbance, such as a fault or a sudden change of power on the network. Up until now, grid operators have relied on system strength to come from traditional generators, such as coal and gas turbines. And these turbines provide this service through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otating mass and magnetic fields, resist changes in the voltage, and keep the network stable. Weak grids can struggle to stay stable, making it harder to connect renewable generators that rely on a steady voltage. Tesla's Megapack uses grid-forming inverters, which generate their own voltage signal, allowing them to operate independently of the voltage on the network. This strong voltage signal restores and maintains grid stability, which supports the connection of more renewable energy into that part of the network. This is what makes the AEMO agreement really exciting, because it's a shift towards leveraging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grid-forming inverters for the provision of system strength. So this really is a step change in the confidence in this technology and supporting the grid, particularly as we transition to 100% renewable energy.